그다음에 여기에는 흡기와 배기 밸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밸브 기구라고 합니다. 저게 고장났어도 진단은 뜬다는 거죠. 인간이 있는 한 자동차도 필요하다. 흥미를 더 느끼게 되고 새로운 걸 더 해보고 싶은 막 그런. 일단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기술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8달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자격증을 4개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환경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또 정책적으로도 점점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정비에 이제 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배우려고 하면 지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에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란 말이 뭐냐면 두 개가 혼합된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연 기관하고 내연 엔진하고 그다음에 전기 모터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내연 기관이 빠지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전기 자동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의 또 전기 장치를 알아봅니다. 저희는 이제 그린카 정비반인데 지금은 이제 엔진 정비편에 엔진 정비에 보면 2수준, 3수준, 4수준 있는데 이것은 지금 4수준의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입니다. 일단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지금 아반떼하고 소나타의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차는 이렇게 좀 됐지만 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내연기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구동모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로 동력원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안점은 이 내연기관보다는 이 구동모터니까 이게 어떻게 구동하게 됐는가. 물론 이 모터의 전원은 전기니까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배터리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구동모터까지 여기에 이르는 것을 실습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째, 여러분들이 점검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장 요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정비가 끝난 다음에 또 검사를 하고. 제작사. 지금 보통 이제 자동차 정비 계통에 정비 업체로 주로 가는데 물론 이제 드문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는 자동차 정비 쪽으로 갑니다. 보통 자동차들은 배터리가 12V의 배터리 하나만 있죠.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고전압.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지금 여기 그림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V의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라고 칭합니다. 이 배터리는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네, 직류죠. 그 다음에 모터는? 교류죠. 근데 직류를 바로 교류 모터에다 공급하면 어때요? 모터가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변환을 시켜줘야죠. 자, 이제 이런 장치가 있는 게 바로 LDC가 이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자동차 그 정비 현장에 배우는 것보다 한 5년 정도 배운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하면 한 1년 정도만 더 한다고 하면 여기 포함해서 한 2년 정도라고 하면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될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자동차 공부한 데다가 이것만 플러스 시키면 된다. 자,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혹시 인버터와 컨버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인버터하고 컨버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사용되는 이 구동 모터는 AC 모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는 DC니까 자,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DC의 전기를 AC로 전환시키는 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고 반대로 또 그럼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니까 방전이 될 거죠. 방전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충전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이 충전은 뭐가 시키죠? 발전기가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연기관에서는 모터와 발전기가 따로따로 있었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얘가 동시에 두 개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여기에 힘이 여유가 있을 때는 얘는 교류 발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모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류 전기고 이번에는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컨버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버터와 컨버터는 꼭 하이브리드 장치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요, 그 하이브리드도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주 고장나는 요소나 그런 부품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니까 전기 계통. 그러니까 아마 전기도 전기지만 가장 보면은 연결선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우리 개발원 올 때도 내가 똑같이 나오지만 집에서 나올 그다음에 개발원에 딱딱 도착하는데 중간에 연결 부분 이상이 없을 때는 정확한 시간에 올 수 있지만 중간에 교통사고가 도로에 났다든가 오늘같이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어때? 못 오겠죠. 연결 부분에 문제점이 가장 클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고장 요소가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에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려웠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 와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낯설어하는데 그걸 적응해 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쉬운 건 다 교수님들이 조금 편하게 잘해주셔갖고 금방 이제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 대학 많이 가잖아요. 저는 항상 여기 다니면서 말하는 게 대학 같은 것보다 저는 이런 데를 추천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연기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자동차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동력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동력을 최초에 이제 발생시키는 게 엔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연기관이었고, 근데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 모터도 동력원으로 보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바로 투입돼도 현장에 적응만 된다고 하면 뭐 한 달 이내에 다 이런 부분 점검 진단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고객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나 배터리로 하는 부분은 지금 밑에 이 주황색 선이 보이죠? 지금 주황색 케이블이 고전압에 오는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가 이제 주행 모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를 쓰는 자동차들은 고장난 부분을 자기가 이 외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연결기구 스캐너를 통해서 이 신호가 바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기가 훨씬 편리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처음부터 하는 거 좋아. 다 연결하고 시험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림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야.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떻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랜 경험 있는 사람이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진단기는 그냥 바로 처음에 온 사람들 설명만 들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이제 자동차 엔진 정비 4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2, 3수준을 배우고 난 뒤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1학기에는 기본적인 실습을 하게 되고요. 2, 3수준. 2학기에 지금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 요소가 지금 여기 떠 있죠. 이건 이제 고장명에다가 6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P1B74라고 하는 게 이건 국제적인 OBD2 기호야. 이건 글로벌된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고전압 배터리 전압 센싱 라인 단선. 선이 끊어졌다는 거지. 근데 고장 내용은 당연히 단선이라고 써야겠지. 그지? 단 쓰고. 그 다음에 측정값은 여기에 이제 니들이 이 규정값을 딱 알아보는 거야. 당연히 판정은 정상이야, 불량. 그렇지, 불량이면. 그러면 이 단선이 됐으니까 이 선을 이상이 없게 연결을 해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선이 딱 끊어졌을 때는 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수리만 해주겠지만 그게 안 되면 바로 교환이라고 해줘야겠지. 교환을 하고 다시 자기 진단이 재점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자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물어봐. 처음에 몰랐던 사람들도 와서 이제 배우다 보면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많이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전압 배터리 많이 붙어 있잖아. 이쪽에 여기에 HMC 이슈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메인 이슈야 저게. 저게 고장 났어도 진단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넥터의 이 연결 부분하고 저 고압선 이 부분도 한번 보야 하는 거지. 근데 잘 빠지진 않지만 누가 정비했다가 이 완전히 커넥터를 꽉 연결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하다 보면 진동에 의해서 차가 주행적인 진동에 의해서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 바로 그런 고장이 뜨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고전압을 하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폐 장치를 잘 하게 돼 있어. 차폐 장치란 뭐지? 말 그대로 고전압이 누전이 되거나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퓨즈하고 똑같은 여기 이 부분이 있지.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쇼트라든가 합선이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차단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전압이 합선이 돼서 이상이 있을 수는 없다. 막연히 자동차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또 자동차는 우리 주위에 쉽게 접하다 보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한 3, 4만 개의 부품이 결합돼서 만든 하나의 기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배우는 이 과정, 처음에 기초 단계가 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만 조금 넘어가면 좀 그래도 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은 전체적인 입구에서 전체적인 걸 본다면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어떤 단품을 보는 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내연기관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연관성을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해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고장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연기관이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고장나면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얘는 운행 시작해서 운행이 끝날 때까지 내연기관은 계속 돌고 있고 힘이 필요할 때만 지금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가 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 메인을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엔진 그림을 눌러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반떼 LPI니까 찾아서. 하이브리드. 오케이. 그 다음에. 2010년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쭉 보면 뭐 엔진, EMS, 또 IPB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뭘 보기로 했어요? 저희는 내연기관. 내연기관 보기로 했으니까 엔진 보기로 했으니까 엔진. 이렇게 지금 전혀 정비를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이 진단기 하나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고장인지 또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아까도 봤지만 사진에도 그림이 다 지원이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천지 차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웬만한 우리 글만 보고 기본적인 원리만 알 수 있으면 차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와갖고 이제 더 많은 걸 알아가니까 거기에서 더 흥미를 더 느끼게 되고 막 이제 새로운 걸 더 해보고 싶은 막 그런 그래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직 하이브리드까지밖에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여러 가지 차들도 막 정비해보고 싶고. 자, 아까 조금 전에는 통신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디를 손봐준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커넥터 쪽에 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왜 그랬을까? 지금은 시동이 지금 걸고 있잖아. 네. 어? 근데 아까는 시동이 꺼져 있었지. 네. 근데 결국 이런 모든 자기 진단은 전기 신호로 오는 거야. 전기 신호로 오는데 대개 보면 이상이 있는 것은 전기 신호가 약할 때 고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압이 너무 낮았던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라 하더라도 기본 전압이 낮으니까 아예 시동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시동을 한번 걸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발전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충전 전압이 높이 올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거고 또 여기에도 전원이 지금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때 무조건 고장이라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차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른 단위에는 고객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대상은 고객들이에요. 고객이 정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진단 이런 거 써서 사실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여줘서 하면 운전자가 납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서로가 믿음이 신뢰가 일어난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엔지니어지 정비사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검을 다 끝나면 점검이 다 끝나면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과거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기억 소거를 한번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게 다 사라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재검색을 눌렀을 때 나오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없어졌으면 고쳐진 겁니다. 오늘 과제는 점검 진단하기 아직 정비하기가 아니야. 교환하기가 아니야. 이제 이게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교환 또는 수리하기로 갈 거예요. 이제 그때는 직접 아까 여기 이걸 보고 도우미를 본 다음에 그 부분에 가서 정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를 알고 난 뒤에 정비를 하면 되지. 하고 그 다음에 정비가 끝나면 이제 기억 소거고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을 것이다. 이 미리 한 건 뭐나 이것도 아는 게 더 좋지. 취업을 나가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해보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이면 다 이 노테이션에서 과제지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인가 이거 해봐야죠. 게임. 저는 알려주는 입장이면 하지만 저도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 더 들어오고 이 친구는 몰랐던 걸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둘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뒤쳐졌을 때 따라가야만 이제 자격증을 따니까.
요건 이제 고전압 배터리. 실제로 전기 자동차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바로 구동 모터를 돌리는 전원이야, 전력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또 가격적으로도 중요해. 근데 이거 할 때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여기 절연장갑 있지. 이 부분 만일 때는 절연장갑 끼고 할 것. 왜? 감전 위험 때문에. 그리고 반지라든가 시계, 금속성 있는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실습할 때는 금속성이 아니지. 이걸 끼워야 돼. 왜? 잘못 하다 보면 이게 다 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어. 알았냐? 항상 실습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안전에 그거 조심하고. 절연장갑인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이걸 끼고 하다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고무장갑을 끼고 또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둔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끼기 전에 물론 끼고 난 뒤에도 되는데 이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리고 어떤 지점에다가 지금 테스트하기로 점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거 살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해. 그리고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차를 고칠 때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요 절연장갑을 끼우면 돼. 근데 장시간 하다 보면 고무장갑 안에는 뭐가 될까? 땀이 차서 수분이 되겠지. 이럴 때는 계속 이어서 하지 말고 벗고 이렇게 이제 면장갑을 또 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제 더 둔해지지. 그러나 조금 손이 둔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보통 이제 300V 내외죠. 여기.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용 배터리는 12V거든요. 근데 12V에 적어도 20배가 넘는 거 아니냐니까. 25배 정도 이상 되니까 위험 요소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자체는 그냥 다이렉트 할 때는 이게 직류다 보니까 큰 위험 요소는 없지만 실제 뭐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작업하다가 몸에 이제 물이 묻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이. 검정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 있는 단자에다 대봐. 아무데. 그 다음에 빨간 건 플러스 대봐. 인간이 어차피 지상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자동차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한 자동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자동차의 변화가 요즘은 굉장히 큰데 이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우리 사행정 엔진이죠. 사행정 엔진의 작동 원리, 실제로 이거 한번 구동시키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엔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실린더 생각하죠, 그죠? 여기 지금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피스톤이고, 그죠? 지금 이제 여기에 4기통이니까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연료에 의해서 폭발이 되면 폭발된 힘이 피스톤을 누르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크랭크 축을 돌리죠. 물론 이 4개의 실린더가 교대로 순서에 의해서 하면 자, 이 동력은 여기서 발생한 힘은 바로 크랭크 축 뒷단에 있는 플라이휠로 나가죠. 그럼 플라이휠에서 바로 클러치. 참고로 이 엔진은 지금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수동 변속기용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동 변속기에 있는 클러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변속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변속은 운전 상태, 주행 상태에 따라서 운전자가 변속을 하면 아마 결정이 될 거고. NCS가 있음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정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점검, 진단, 뭐 수리, 교환, 그다음에 조정, 뭐 검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훈련생한테 좋은 그 목표가 될 것이다,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